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윤여민 이사, 선투자 송범선 실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트럼프 트레이딩 지속 탑픽은? 네,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끝나고 우리장 지난주 수요일 전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 지금 시장에 수익률을 주는 섹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탑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빅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후폭풍은 좀 만만치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죠. 워낙 어떻게 보면 좀 발언을 좀 세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섹터라든지 산업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련주들이 명확하게 좀 나뉘면서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해 보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좀 장려했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를 많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한계를 좀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나면서 재정 적자가 워낙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바이든 행정부와는 좀 결이 다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보다는 관세로서 좀 어떻게 보면 탈바꿈이 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좀 투자금 자체를 기업으로 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좀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최근에 뭐 AI 투자와 관련된 행정법을 좀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확실히 기업 친화적인 부분으로 많이 돌아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결국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반도체까지 좀 합쳐지게 된다고 하면 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 결국 이제 어떤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단호하게 좀 절연하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리쇼어링까지도 상당히 좀 강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 AI 또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저는 수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섹터 중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런 교체 수요와 관련된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좀 관들 어떻게 보면 전력에 깔렸던 부분들 같은 경우가 30년 주기로 좀 돌아가는 상황에서 좀 교체 수요가 좀 맞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AI의 어떤 투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노후화된 교체 수요까지 좀 같이 일어나는 상황, 뭐 이런 부분이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하나의 좀 축으로서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 산업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변압기 쪽의 수출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9월, 10월 계속해서 변압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미국의 포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전력 인프라, 그중에서도 변압기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쪽의 어느 한 축을 담당하면서 어떤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3사라고 불리는 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관련된 부분이 이런 종목들이 또 3분기에도 실적을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잘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러 좀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3사가 미국과 관련돼서 증설에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많은 뭐 조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섹터가 움직입니다만 전력 인프라 특히 그 가운데서 변압기 관련된 섹터는 트럼프 트레이드 한 축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내 종목을 꼽아 주신다면 두 가지 종목을 주셨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이죠? 일단은 제가 꼽아온 종목은 LS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고가에서 뭐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손이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밑에서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서는 조금은
자리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따라갈 수 있는 게 저는 뭐 LS 일렉트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에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종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일렉트릭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는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주로 전력기기를 꼽았는데요. 송범선 실장님은 어떤 섹터 보실까요? 네, 저는 이 트럼프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본 한 인물,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지원을 했죠. 2천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수십조를 벌어들였죠. 투자를 잘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로부터 모두 수주를 받는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이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 둘 다 이렇게 수주를 받는데 그동안 이제 테슬라 쪽에만 수주를 받아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바로 어제였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다가 배터리를 탑재하겠다. 원통형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넣겠다 이래가지고 야, 이 LG 엔솔의 배터리가 우주로 이제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항상 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화성 간다고 막 그런 걸로 이제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LG 엔솔의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스페이스X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을 하다가 지금 외부 거를 사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LG 엔솔의 배터리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공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쪽에다가도 4680 배터리 이쪽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하죠. 그래서 4680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름이 이제 46mm 그리고 높이가 이제 80mm죠. 자, 그래가지고 기존에 쓰던 거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기존에 쓰던 이 배터리보다. 그래서 크기가 커져가지고 지금 효율성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올해 12월부터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에 납품하고 이 밖에도 LG 엔솔은 최근에 뭐 포드와도 계약하고 네. 또 벤츠와도 계약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리비안과도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리비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죠, 미국에서. 그래서 뭐 정확히 트럼프 관련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테슬라 그 다음 2등이 거의 리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자, 그런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쪽에다가도 이번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이제 4695입니다. 95mm 높이가 좀 더 긴 거예요.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테슬라 쪽은 4680, 리비안 쪽은 4695. 그래가지고 이쪽에 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납품하고 리비안이 이제 브랜드 인기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선호도 시장 선호도 이런 거 굉장히 좋고 판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리비안 쪽도 노려보고 지금 올해 7월 같은 경우 뭐 프랑스 르노 기업에도 수주를 하는 등 다양한 회사들과 하고 있고 미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로 LG 엔솔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저항선에서 매물대가 강력하다 보니 이런 호재가 먹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의 44만 원 선에서 지금 저항을 확실히 받고 있죠. 오늘도 뭐 이런 호재가 나왔습니다만 장중에 43만 5,500원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제 10월 8일 날 44만 4천 원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약간 음봉 나오긴 하지만 장중 이제 9%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다시 한번 지금 결국은 호재와 수주가 겹겹이 쌓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10월 8일의 고점보다도 지금 그 이후에 맺었던 뭐 리비안이나 스페이스X 이런 거는 당장 어제, 엊그제, 3일 전에 이렇게 맺은 거기 때문에 계약을 공시를 한 거죠. 그래서 수주 계약을.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다. 10월 8일. 물론 뭐 수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매물대가 나와서 눌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수주 호재들이 계속 쌓여서 저는 44만 4천 원 10월 8일 거를 뚫고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50만 원까지도 무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X 쪽의 배터리 납품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소식이 나왔다가 일단 이 부분들이 좀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공식화되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계약을 했다라는 건 아직은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스페이스 X 쪽에서 원하는 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는 그 배터리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손범선 실장은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주로 LG 에너지솔루션 꼽아줬고요. 그리고 윤여민 이사는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주로 전력기기 가운데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를 꼽았습니다. 빅테크 자율성 보장하면서 전력 인프라 확장,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죠. 캐나다 해군 총장 하나오션 시찰.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조선 산업의 중요성, 특히 한국 조선의 기술력, MRO까지 치하를 하면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쪽에서도 주말 사이에 해군 총장이 다녀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쪽에 이미 그 잠수함 도입을 위한 내용들을 서로 좀 주고받은 것이 있고 건조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기술력 전 세계 이 군사 쪽으로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선수를 쳤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 수많은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윤 대통령과도 좀 통화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언급됐던 산업군이 조선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군함과 관련된 MRO 사업이라고 하죠. 보수, 수리, 정비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엉덩이가 무겁던 하나오션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하나오션이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오션이 지난 8월에 국내 조선소 최초로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MRO 계약을 수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MRO, 특히 이제 미국의 군함과 좀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MRO 시장에 대한 크기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지금 2029년까지 약 한 85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미군의 함정 MRO의 시장만 20조 원이라고 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85조 중에서 거의 25%가 넘는 이제 시장을 미국 함정 MRO가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캐나다는 직접 우리나라 조선소를 왔다는 게 좀 더 빠른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오션 여기에 더해서 HD 현대중공업은 내일 방문하는 걸로 돼 있죠. 울산 조선소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 캐나다가 지금 발주하려고 하는 이 잠수함, 이 3,000톤급 잠수함이 한 8에서 한 12척 정도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금액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순사업비가 20조, 더 나아가서 60조까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메가 프로젝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을 단독 입찰하진 않겠죠. 캐나다가 사실은 여기저기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를 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여기에 대해서 도크가 엄청 빨리 차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선수를 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사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계약은 25년, 26년으로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과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훈풍, 여기에 플러스 캐나다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수주전이 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 조선업 같은 경우도 트럼프 트레이드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국방력 차원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에서 이런 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했던 만큼 곧바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염두를 두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송범선 실장님, 캐나다 해군 총장의 하나오션 시찰 어떻게 보실까요? 와서 이제 잠수함을 잘 보고 갔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술력 잘 봤다 그러고 하고 있고, 잠수함을 지금 잘 만들고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조선의 업계 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도 전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선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잠수함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하나오션이 이제 이번에 이제 말이 나왔고 하나오션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좀 강세고, 오늘 한화 관련 그룹주들이 시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근데 하나오션 말고 좀 한화엔진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화오션이 좋긴 좋은데 하나오션은 이제 조선업이죠. 조선업이고 또 다른 하나오션 말고도 다른 조선 회사들이 많잖아요.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 등등, 삼성중공.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제 조선 쪽으로 LNG 운반선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도 좋지만 하나오션의 지금 최근 실적을 보면은 지금 뭐 적자를 3년 연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 작년 12월, 2023년 12월에 적자였고, 그 다음에 3월에 발표한 거 흑자, 또 6월에 발표한 거 적자, 뭐 이런 식으로 적자, 흑자, 적자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시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화그룹주들이 오늘 시세가 좀 강세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한화엔진이 좀 더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엔진을 오늘 뭐 최선호주로 꼽고 있고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2년 연속 흑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분기별을 보면은 한화오션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5분기 연속 흑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분기별로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 게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한화오션이 조선업이라고 LNG 선박국 조선업 배를 만드는 회사면은 한화엔진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이 배가 이렇게 가려면은 뒤에서 엔진, 프로펠러 확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엔진이다라는 건데, 이 기술력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저속 엔진, 고속 엔진 말고 저속 엔진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바로 2위를 한화엔진이 갖고 있다.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계로 저속 엔진 생산이 1억 마력을 달성을 했고요. 또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선박용 이중 연료 엔진의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화그룹이고 오늘 같은 테마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6월 같은 경우도 매출이 뭐 49.3%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은 384% 증가하는 등 단기 순이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좋은 가운데 저는 한화엔진을 여기서 좀 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차트적인 변을 봤을 때 지금 약간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이라서 지금 뭐 고점이 7월 24일 날 17,000원이었는데 여기 정도는 충분히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한화엔진을 오늘의 저는 최선호주로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대비해서 더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한화엔진 보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10시 구간에 한화오션이 또 LNG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LNG 운반선 2척 추가 수주를 하면서 7,13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 9.6%고요. 올해 수주가 한화오션이 전체적으로 78억 7천만 달러 해서 11조 이렇게 수주가 올해 들어서 수주고를 올리게 되면서 국내 조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탑픽으로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한화엔진을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딱 한화오션에 대한 어떤 기사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사실은 이제 한화오션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급등했습니다. 목요일날 급등하고 사실 금요일날 52주 신고가, 그다음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3일 연속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7%대,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이제
전고점에 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좀 주가의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엔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날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의 어떤 구간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새벽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이 하나그룹 계열이 상당히 좀 이번에 좀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많이 반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에 지금 수주 잔고가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약간 전고점으로 봤을 때 올해 4분기까지 좀 어떻게 보면 수주량이 늘게 된다고 하면 이 2022년에 어떤 수주량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특히 엔진 쪽에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호재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도 사실은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으로서는 더 많죠. 이제 우리가 LNG라든지 좀 고가의 선박을 수주를 많이 합니다만 중국은 저가뿐만 아니라 사실 고가까지 다양한 좀 선박에 수주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엔진 기술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하나오션 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선박에서도 엔진에 대한 수주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엔진 선박에서도 좀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뉴스 플러스 또 중국에 대한 수주까지도 염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전체적인 수주 목표를 어떻게 보면 2022년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러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따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는 하나 엔진 저도 좀 탑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와는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로 하나 엔진 중국 쪽의 수주까지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하면서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탑픽 하나 엔진 주셨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죠. 중국 부양책 실망감 관련주 대응은? 네, 중국에서 전인대 이후에 그 부양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일단은 12조 위안이 나왔는데 이게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12조 위안을 투입한다라는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장 우리 증시에서도 소비재주들의 하락이라든지 화학주도 가뜩이나 업황 좋지 않은데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러한 소식에 심리 여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수부진, 부동산, 또 지방정부 부채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목이죠. 이번 부양책의 실망감 왜 나왔을까요? 이사님? 일단은 중국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떤 대중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재정 적자 규모라든지 부동산 소비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그 어떤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만 시장은 그런 알맹이가 없으니까 먼저 좀 일단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정부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좀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 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섹터 중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수 관여도가 높은 섹터가 저는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가 5에서 8% 많게는 10%까지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전력 인프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장품 섹터가 사실 수출 숫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지금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10월 달 화장품 수출이 월간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사실 숫자와 관련된 모멘텀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는데 네. 이상하게 좀 주가의 힘이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이 좀 소비재와 이제 중국 소비재와 좀 연관이 되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선입견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화장품 섹터는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디폴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 섹터가 너무 악재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OEM, ODM 같이
지금 이제 생산 공장을 좀 미국에서 갖고 있으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종목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지역의 생산을 갖춘 그러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향에 대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중국 쪽 부양책에 직결적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거든요. 이거 중국 쪽이랑 더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종목 주시죠? 일단 뭐 코스맥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지난 3분기부터 지금 미국의 서부 지역 또 어쨌든 이쪽에 좀 얘가 영업사무소를 좀 개소를 하면서 동부 서부 쪽에 지금 어쨌든 이 미국 쪽으로 영업을 좀 활발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갖추려고 하는 이제 ODM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옥석 가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키워드는 좀 미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약간 8%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를 좀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범선 실장의 의견 듣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실망감 어떻게 보셨을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빨리빨리 말을 안 하고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않고 지금 미루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5%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나중에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나중에 어떻게 대중 정책을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좀 맞춰가겠다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올해 12월에 또 있어요. 회의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월에 또 부양책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로 11월 동안 트럼프의 행동 뭐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12월에 내지 않을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괜히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 아직은 좀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11월 11일은 관군제죠. 관군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9일 날 또 하죠.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군제가 정말 큰 쇼핑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우리나라랑 빼빼로 데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한국 최대 쇼핑 할인전인 코리아 세일스 페스타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셀 쇼핑 쪽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는 좀 화장품이 또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관군제가 정말 최근에 매출액 기준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섰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하루 평균 기준으로. 자, 그래서 저는 최선호주로 이제 화장품 쇼핑 시즌을 맞아서 LG생활건강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은 뭐 중국 쪽으로 많이 좀 편향돼 있는데 더후 브랜드가 최근에 매출이 엄청 올라왔어요. 더후. 중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중국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코스알엑스 쪽으로 해가지고 잘 미국 쪽으로 공략하고 있고 실리콘투도 미국 공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LG생활건강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북미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 일본에도 영업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생활건강 지금 상당히 좀 괜찮고 실적도 이번에 보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했어요. 중국 매출도 괜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더후를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좀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LG생활건강에 좀 큰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관심주로 화장품주 꼽아주셨습니다. 수출 실적,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 두 분 말씀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